자, 이제 독해입니다. 27번부터 40번까지. 자, 우리는 come into 세상으로 들어온다라는 얘기야. 태어난다는 얘기겠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요. 자, ready to 준비가 되어서 태어나는 거야. 자, 어떤 준비냐면 관계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태어난대요.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예요? 관계 형성이야. 그쵸? 우리는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할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면 이 세상을 살 수 없나 봐요. 자, 그리고 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몸을 통제하는 것을 어둠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통제를 갓난 아이는 못 하잖아요. 똥 싸고 싶으면 그냥 똥 싸고 그러는데, 우리 바디를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비킨 투부 정상 밑줄 끄세요. 비킨 여기다 써줄게. 키는 날카로운 샤프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투부정사를 쓰면 뭐뭐 하기를 열망하다야. 그래서 이거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근데 비킨 다음에 on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몰입하는 거야. 전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컨트롤함에 따라서 우리는 참여합니다. 어디에 참여할까요? 안 읽고도 알아야 돼. 어디에 참여해야 돼? 게임과 임무야. 그러면 저자는 게임과 임무를 왜 언급했을까? 아니, 관계 설정하는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겠죠. 그냥 우리는 독해할 때 게임, 임무 이렇게 읽는 게 아니야. 내 머릿속에는 이 릴레이션십이라는 어떤 포인트가 잡히면 그 릴레이션십을 절대로 머릿속에서 떠나면 안 돼. 계속 잡고 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그 게임과 임무는 뭐냐? 수반합니다. 인발부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고요. 자, 뭐를 수반해야 돼요? 무조건 관계를 수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타인과 함께 작업한다. 읽으면서도 관계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된다. 자, 이러한 방식에서 자, 디스가 있으니까 앞에 말을 가지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다르대요. 뭐와 달라? 침팬치와 다르다. 게임 끝. 자, 지금 우리가 이걸 보자마자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이분법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인간과 침팬치입니다. 근데 인간은 뭘 한다는 얘기야? 관계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침팬치는 이분법이잖아. 아, 관계 안 하는 내용이겠죠. 릴레이션십이 없다는 내용이겠죠. 이렇게 이분법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침팬치는 빨간색으로 갈게요. 자, 침팬치와는 다르다. 자, 그래서 왜 다른지 이제 실험이 보여졌습니다. 데디아를. 침팬치는 이해한다고요. 뭐를 이해해요? 콜라보레이티브 테이스크. 협력 관계를 완벽하게 잘 이해한대요. 이 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분법이잖아. 릴레이션 없다라는 말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벗으로 뒤집어지면서 그들은 단지 버더 투부정사를 쓰면 뭐뭐 하려고 애쓰다라는 뜻이야. 참여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데 조건이 있나 봐요. 그들이 알 수 있는 거죠. C가 저를 취하면 알다라는 뜻이야. 어떻게 그것이 야기시킬 수 있는지 그들이 얻는 걸, 자, 전치사를 쓰고 동명사를 썼습니다. 동명사 앞에 소유격을 써서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그들이 한 조각의 과일을 또는 몇몇 다른 보상을 얻는 것을 어떻게 야기시키는지를 알 수 있다면 테이크 파트, 참여한다는 얘기야. 이때 참여한다는 얘기는 뭐야? 관계를 설정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야? 과일이 있어야 되고 보상이 있어야 돼. 보상을 얻기 위해서만
관계를 맺고 협력을 한다는 얘기네. 자, 그럼 인간은, 자, 이미 이분법이니까 여기서 인간은, 그럼 인간과 침팬지는 반대잖아요. 그럼 다른 말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인간은,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 관계를 할 준비를 한 채로 태어난다면서, 그러니까 무조건 관계 얘기가 나와야 돼요. 워크 투게더. 그저 뭘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는, 이때 it은 뭐, 테이스크, 워크겠죠? 그죠? 일에 대한 즐거움을 위해서 함께 워크 투게더 협력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상하고 반대말인 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분법으로 가져가야 돼. 요렇게. 그럼 여기는 체인징 시그널 들어가야겠네요. EC 들어가면 되겠죠. 익스플리시트 컨트레스트. 뭐 침팬지하고 인간하고도 대명사 대조를 보이고 있잖아요. 됐나요? 자, 실험은 또 뭘 보여주냐 하면 타인과 함께 워킹, 관계를 맺는 건 영향을 끼친다. 아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부모의 행동을 보고 아이들이 따라한다는 얘기네. 자, 그 이후에 아이들은 더 어떻게 될까요? 자, 이카나미컬이 절약하는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관계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돼요. 공유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간식을 실험자가 아이들에게 준 간식을 서로 공유하는데 이카나미칼 하다라고 했어요. 뭐 절약하는, 아끼는 이런 뜻이잖아. 그쵸?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이제 10번 단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좀 더 봐야 되고요. 자,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 워킹하는 것이 타인과 일하는 것이 그들을 푹 놓는 거죠. 더 좋은 기분 안에 놓는 것처럼 여기서 더 좋은 기분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어디 있을까요? 그냥 즐거움이겠죠. 파란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어떻게 뒷말을 읽으면서 앞말을 쫓아가는지, 앞말과 어떻게 맞춰가는지를 좀 보세요. 자, 인 듯 보여요. 가능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빨간 색깔 들어가야죠. unlikely. 더 잘, 기꺼이 공유하지 않는데요. 자, 그럼 체인징 시그널이 있으니까 침팬지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자, 기꺼이 공유하지 않는 것하고 반대말이 들어가야겠죠. unlikely 있잖아. 공유하지 않는 게 이카나미컬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침팬지는 공유하지 않아. 미안합니다. 내 잘못 썼죠? 침팬지는 공유하지 않아요. 그러면 인간은 공유하는 거잖아.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자, 다시 읽을게요. 침팬지는요, 단순히 기꺼이 공유하려는 아이들의 행동은 결과입니다. 이하에 대한 학습의 결과야. 뭐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불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지불을 하는 거야. 무엇에 대해서? 일한 거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일한 것, 즉 관계를 맺는 것, 협력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지불을 해야 하는 건 이카나미컬입니까? 아니면은 이카나미컬이 아닙니까? 자, 이카나미컬은 절약하는 거니까 안 주는 느낌이란 말이야. 그쵸? 우리 인간은 협력 후에 더 이카나미컬하는 게 아니죠. 이건 내 거야. 절약하고 남한테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카나미컬이 틀렸고요. 남한테 주고,
그러니까 뭔가 베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대한 건데 제너러스라고 쓰죠. 돈 씀씀이가 관대한 거죠. 마음이 관대한 게 아니라 제너러스는. 그래서 제너러스 퍼슨하면 리치 퍼슨이야. 그냥 막 기부 많이 하고 이런 게 제너러스죠. 자, 그러나 빨간 색깔 또 들어가야겠죠. 방식은 우리가 느끼는 방식입니다. 무엇에 관해서? 모든 것에 관해서 우리가 느끼는 방식은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의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앞부분에서 나왔었고 경험에 의해서 어떤 경험이냐면 만드는, 형성하는 경험이야. 발달을, 우리의 뇌의 발달을 형성하는 경험에 의해서 강하게 영향을 받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방식이. 자, 지금 갑자기 화제가 바뀌었어요. 학습하는 게 아니라 내 발달에 기반한다는 얘기야. 그쵸? 자, 우리 어린 시절의 관찰은, 누가 관찰해? 타인의 관찰은 그저 뭐가 아닙니까? 우리가 배우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뭔가를 뭐 이제 관계를 맺고 서로 즐거움을 위해서 관계를 맺고 또 어떤 주어진 보상을 서로 나누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그저 이런 행동만 배우는 게 아니라 not only but also but also를 세미콜론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해하도록 만든다. 뭘 이해해야 돼? 자, not only가 나오고 A가 나오고 but also B가 나오면 A는 부정보야. 그러니까 앞에서 쭉 얘기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B가 신정보라고. 근데 새로운 정보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뇌잖아. 그쵸? 그러면 뭘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블랭크로 나와도 우리는 풀어야 돼요. 무조건 뇌하고 관련된 말이 나와야 돼요. 그죠? 이게 신정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막 알면 안 돼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뭘 알아야 되냐면 뭐뭐로 여겨진다라는 뜻도 꼭 알아두세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이해하는 걸 돕는다.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수능 형태면은 지우고 나서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뭐라고 쓸 거예요? 무조건 내하고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수능 스타일로 좀 어려운 거죠. 어떻게 우리가 느껴야 하는지를 이해한다. 이 말은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느끼는 방식을 내발달 과정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뇌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라는 의미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독해는. 그쵸? 맞추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킬러 문제 한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쉬웠죠. 그쵸? 문제는, 자, 10번이 틀렸고, 이거 제너러스로 바꾸면 되고, 앞뒤가 대조니까 by contrast 쓰면 되겠죠? 아이고, 일주일 동안 수업 안 하다 하려니까 입이 안 풀린다. 아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풀릴 거야. 자, 올더 동그라미 치고 예외 구간이고요. 첫 문장에 올도가 나오거나 뭐 도나 올도가 나오거나 도는 왜 쓴 거예요? 주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게 도잖아요. 첫 문장에 비코우즈가 나오면 그러면 이 주절이 그냥 포인트예요. 주제예요. 주제부터 던지는 거죠. 디덕션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제를 던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풀어가겠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주절에다가 일단 주제문은 독해는 주제를 찾는 행위가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주절 요까지. 그러니까 얘가 주제다라는 걸 알고 읽어야겠죠. 자, 비록 뭐일지라도 커먼 센스인 것처럼 보이지만 상식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누군가는 뭐야? 배운 적이 있는 새로운 뭔가를 배운 적이 있고 그리고 어떤 기술을 발달시킨 어떤 능력을 개발한 그런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상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도 안 중요하죠. 왜? 올도는 예외 구간이야. 예외시키고 보라 이거야. 자,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생각이냐? 내가 변한다라는 생각이 패셔너블, 유행하는. 자, 유행하는이라고 쓰세요. 지금 어떤 것이 유행하고 있다면 그건 사실이야, 거짓이야. 유행하고 있다면 트렌드가 발생한 거잖아. 트렌드 해시태그 현재 진행이죠. 현재 진행 트렌드 발생했어요. 자, 이건 사실이야, 거짓이야.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얼이라고 해시태그 걸려야 돼. 패셔너블 딱 보자마자 리얼이 해시태그로 떠올라야 되는 거야. 트렌드, 리얼. 지금 맞다는 얘기예요. 이게 트렌드가 발생했다면. 자, 그러니까 뇌는 변한다는 건 맞아요. 자, 신정보죠. 최근에니까 신정보죠. 저자는 항상 신정보를 주려고 합니다. 자, 그럼 게임 끝났네요. 이 글은 뭐야? 뇌는 변한다야. 됐죠? 주제가 잡혔다면 지금부터는 뇌는 변한다라는 말을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마다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야 단어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자, 얘는 뭘까요? 알게 뭐예요? 그냥 뇌는 변한다겠죠. 그쵸? 이게 단어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거 플라스틱이라고 써볼게요. 플라스틱. 가소성의라고 쓰고 해시태그 거세요. change라고 쓰세요. 이 플라스틱이 flexible, pliable 뭐 이런 거의 동의어로 많이 나오죠. 유연한의 동의어로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유연한의 동의어로 왜 플라스틱이 나오냐 하면 가소성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 어떤 힘을 가하면 모양이 변형됩니다. 하지만 그 힘이 없어지면 그 모양이 변한 모양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소성이잖아. 플라스틱 서저리가 뭐예요? 성형수술이잖아. 내가 코를 높이고 싶어야 하면 코를 높였죠. 어떤 힘을 가해서 변화를 일으켰죠. 수술이 끝나고 나서 다시 코가 낮아지면 안 되잖아요. 다시 낮아지는 거,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일라스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으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고. 자, 체인징입니다. 자, 가소성의 해시태그 거세요. 규칙이라고 쓰세요. 규칙성을 가집니다. 아비트러리가 뭐예요? 아비트러리. 인의, 제멋대로의. 그래서 변덕스러움까지 가는 거잖아. 독단적인. 얘는 규칙 없이 변하는 거야. 아비트러리는. 플라스틱도 변하는 성질이 있지만 얘는 규칙을 가지고 변하는 거예요. 한양대학교 논리 기출문제입니다. 보기에 아비트러리도 나오고 플라스틱도 나왔어요. 예전에 한양대 시험 볼 때.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 공부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 없다. 자, 그래서 신경이라는 말이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 신경가소성이라고 했는데 이런 단어 전문 용어는 알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변한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가지고 가면 돼요. 언급합니다. 내의 능력. 무슨 능력? 변하는 능력. 그리고 동그라미 치세요. 리가 어게인이잖아.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어게인.
다시라는 뜻이죠. 해시태그 거세요. 변화라고 쓰세요. 다시라는 얘기는 변했다는 얘기야. 오가나이즈, 재배열, 재조직 된다는 얘기죠. 자, 전체에 걸쳐서 일생 내내, 인생 내내, 개인의 인생 내내 계속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은 무슨 능력이야? 뭐 변하는 거죠. 적응하는 능력은 변화하는 컨디션, 조건, 상황에,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중요하겠죠. 당연히. 누구에게? 우리 생존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러한 능력은 어떤 능력? 바뀌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은 하드와이어드 별표합니다. 중요하다면서 중요한 거겠죠. 하드와이어. 하드가 뭐야? 단단한. 와이어가 철사니까 단단하게 묶여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타고난의 동의어로 잘 나옵니다. 타고난. 하드와이어드. 타고난. 선천적인의 동의어로 잘 나오고요. 자, 하드와이어드 되고 인투가 나오면 이렇게 화살표하면 되죠. 변화의 인투죠. 항상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때 사용합니다. 부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때 쓰는 게 out of야. 자, 강하게 묶여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마음에, 누구의 마음이야? 모든 고등 생명체. 그러니까 단세포 동물한테는 해당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죠. 그죠?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경기를 만들 수 있다. 자, 여기서 새로운 신경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내가 변화한다라는 걸 모르고 읽으면 의미가 없어요, 독해는. 자, 여기서 일생 내내 재조직된다라고 했죠. 얘가 변한 줄 알아야 되고요. 적응한다. 얘도 변한 줄 알아야 되고요. 얘도 변한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지금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뇌는 변한다는 말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신경의 길을 만들고 그리고 강화하고요. 감소시킵니다. 오래된 원스는 신경길이겠죠. 신경길을 자 올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강화도 하고 디미니시도 하고 새로운 신경길을 만들기도 하고 뭘 통해서? 뭘 통해서? 러닝이네요. 학습을 통해서. 야, 아주 조건이 있네요.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조건화죠. 이건 반드시 알라 그랬습니다. 전에 설명했어요. 조건화. 다음에 연습을 통해서, 실행을 통해서. 자, 이런 게 없으면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네. 그치? 조건을 줬네요. 자,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겠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변하는 게 아니네. 학습도 해야 되고, 조건화도 해야 되고, 실행도 해야 돼요. 임팩트, 앞에 말이 미스면, 통념이 나오면, 임팩트는 무슨 뜻이에요? 반박이죠.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앞에 통념이 아니면 강조예요. 강조. 자, 그것은 불가능하다. 빨간 색깔 들어가 볼게요. 불가능하다.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럼 체인징 시그널 두 개니까 패러프레이징 나와야 돼. 그러면 뭐가 다음엔 나와야 돼? 무조건 체인지 나와야겠죠. 빈칸 나오면. 자, 그러면 여기에 빈칸이 나왔습니다. 모디피케이션. 빈칸 나와도 풀 수 있겠죠. 그쵸? 변형이잖아. 수정, 변경, 변화죠. 당신의 마음의 변화를 맡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은 당신이 하고 경험한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을 뭐 할까요? 변경하겠죠. 변화하겠죠. 당신이 하고 익스피어리언스 한 게 뭐예요? 학습하고 조건화하고 실행한 거겠죠. 너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당신의 정신을 바꾼다. 여기서 정신, 마인드 동그라미 치세요. 마인드가 뭐예요? 머리야.
하트는 가슴이고요. 마인드는 머리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마음이라고 읽지만 정신을 얘기하는 게 마인드잖아요. 정신 차려! 알았죠? 자, 입은 이렇게 쓰고 점증법이죠. 이분은 언제 쓰죠? 앞에 말을 극단적으로 끌어올 때 씁니다. 이 얘기는 뭐야? 앞에 말이 무조건 맞다라는 얘기야. 앞에 말이 무조건 맞으니까 극단적으로도 끌어올 수 있는 거죠. 자, 공유하는 것은 그림을, 당신의 음식의 그림을 공유하는 것을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당신이 그림을 공유하는 거에다 내 밑줄 꺼볼게요. 얘랑 똑같은 말 앞에서 찾아봐. 이거 못 찾으면 독해 못하는 거예요. 단어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당신의 음식의 그림을 공유한다는 걸 왜 썼어요? 아, 얘가 이 말인지 알아야죠.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낸 거야. 이것은 연습의 형태입니다. 어떤 연습이냐? 강화하거나, 여기 또 강화하는 게 리인포스겠죠? 연결을 뭐 사이에서 어떤 특정한 신경을 뭐를 희생해서 다른 신경을 희생해서 이게 뭐야? 디미니시겠죠. 독해는 뭐다? 할매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전문 음악가들, 그리고 아카데미 뭐 학자, 교수들인데 뭘 가진 사람들이야? 어떤 교수야? 백과사전 같은 지식,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방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동그라미 치고 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증거다. 무엇의 증거야? 내 변화. 무조건 내 변화 끌고 가야겠죠? 믿을 수 없는 별표 하세요. 형용사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줍니다. 인간의 능력, 무슨 능력이야? 뇌 변화. 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무엇을 위한 얘가 뭐 이제 뇌 변화겠죠. 그죠? 신경 가소성에 대한 인간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죠? 믿을 수 없다. 이거 굉장히 unbelievable이잖아. 그죠? 상상을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자, 됐습니다. 자, 이거 뭐 바뀌는 거 쓰면 되는 거니까 3번이니까. 윗글의 제목은 뭐야? 내 변화. 그쵸? 핵심어는 뭐야? 야, 제목은 무조건 핵심어 어쨌다야. 핵심어 어쨌다. 또는 핵심어에 대해서 좋은 말 하면 좋은 말 하나, 마이너스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말 하나 쓰는 거야. 최대한 간단히 써야죠. 그래서 핵심어 어쨌다. 핵심어가 뭐야? 내 어쨌다는 변화. 내 변화만 찾아가면 돼요. 자, 자, 여기서 가소성, 믿을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다. 이렇게 썼어요. 자, 기원 틀렸죠? 기원. 그쵸? 기원이라는 얘기는 언제 이런 것들이 시작을 하고 어떻게 발달했는지를 그쵸? 타임 아더 순으로 쓰는 게 오리진이죠. 그래서 오리진, 기원, 발전, 역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되려면 일단 처음 시작점이 있어야 돼요. 시작점. 근데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기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강화. 자, 이거는 보자마자 틀렸어요. 사례잖아요. 사례. 사례는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주제가 될 수 없다. 사례라는 게 뭐야? 주제를 던졌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 볼게요. 주제를 던지면 이게 독해의 기본이잖아요. 여기서 주제를 던졌어요. 뇌는 변화한다. 신정보를 줬잖아. 그럼 다 뭐예요? 서포팅 장치잖아요. 그렇죠? 서포팅 장치에 나온 말이 주제가 될 수는 없다고.
주제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절대 주제가 될 수 없어요. 맨 마지막에는 주제를 포함할 수 있잖아요. 그쵸? 결론은 주제를 포함할 수 있다. 자, 살아있는 증거, 창의적인 인간 정신의 살아있는 증거. 창의적인이 틀렸죠. 맞는 말 같지만 형용사잖아. 그쵸? 부사나 보기에 부사나 형용사가 있으면 지문에서 반드시 프로세스 해야 돼요. 아, 창의적인 거를 프로세스 한 적이 있어요? 본문 읽어본 적이 있어? 형용사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고 부사는 방법론이잖아. 그쵸? 왜 이런 방법을 하게 됐는지, 왜 이런 가치 판단을 했는지 본문에서 반드시 설명해야 되는데, 창의적인, 맞는 말 같이 보이면 지문에서 창의적인 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 내용이 프로세스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안 했잖아. 아, 그럼 정답 아니라고. 우리가 오답을 고를 때 이렇게 잘 골라야 돼요. 보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1번이죠. 이거 너무 쉬웠고요. 여기서 뭐 이제 얘보다 내 변화라고 쓰는 게 더 좋겠죠. 내의 변화. 믿을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다. 이게 훨씬 더 좋은 답일 수 있겠죠. 자, 다음. 자, 31, 32. 문제가 뭔가, 어법이 나오고요. 참 어법 많이 내요. 그죠? 제목 문제네. 제목은 핵심어 어쨌다. 아까 설명했죠? 자, 만약 우리가, 자, think about as, 여기 요 밑줄을 이렇게 긋고 as 네모치고요. 보통은 think of A as B라고 쓰죠.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근데 of 대신에 about 써도 됩니다. 잘 쓰지는 않지만. 그러면 A를 B로 간주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A가 뭐가 되는 거야? 핵심어가 되는 거죠. 첫 문장에서. 그럼 B가 뭐예요? 포인트죠. 아, 제목은 뭐야? 무조건 감정은 들어가야 돼요. 핵심어 어쨌다니까. 그러면 일부분이 자, as가 나왔네요. as가 나오고 being이 있습니다. 맞죠? 이때 뭐 being은 안 써도 되는데 우리의 일부분으로서 여긴다면 그렇지만 우리 전부가 아니라 그쵸? 그러나 무엇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니야.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닌 우리의 일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파트와 올이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감정을 올로 생각하지 말고 파트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비잉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컨시더 오형식에서 목적어가 나오고 to be나 as는 생략 가능하죠.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나 명사가 나올 수 있죠. 여기 명사라고 쓸게. 그럼 얘가 목적어, 목적격 보호. 또 뭐 regard, A, as B 이렇게 쓸 때 얘가 목적어, 목적격 보호죠. 지금 나와 있던 think of A, as B 얘도 목적어, 목적격 보호죠. 됐죠? 보어는 무조건 형용사나 명사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생각납니까? by 다음에 네모 안에 뭐 쓸까요? 하고 저번에 나온 게 pet이라고 쓸게. 그러면 여 형용사를 쓰려면 여기 이형식 동사 들어가야 되고 이형식 동사 대표적인 게 B동사니까 being 써도 되고 이형식으로 쓸 수 있는 getting 써도 되고 그죠? 뭐 becoming 써도 되고 자 이런 논리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to be나 as가 생략 가능하죠. 그럼 목적격 보호에 형용사 쓰면 되겠죠? 그치?
맞죠? 자, 다시 갑니다. 그러면 as는 전치사야. 그럼 내 마음에 뭘 쓰세요 하고 형용사 썼습니다. 지금 목적격 보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as 다음에. 그럼 여기 뭐 쓰면 돼요? 아, being 쓰면 되죠. 맞나요? 아, 여기 지금 여기 getting, being 썼잖아요. 이렇게 being 쓰면 되잖아. 근데 이때 being은 생략 가능하죠. 목적격 보호에서. 이해가죠?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적격 보호에서 being 형용사에서 being은 생략 가능하다고. 아,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선생님, 여기 as 전치사인데 왜 형용사 썼어요? being 형용사 써야지? 이런 질문을 할까봐 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이런 것도 잘 나옵니다. as 다음에 뭐 regard, a, as 다음에 그냥 형용사 써요. 그리고 밑줄 끈단 말이야. 아, 충분히 올 수 있어요. 이때 being 생략이야. 알았죠? 전치사 다음에 왜 형용사 써요? 이러지 말라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서 안 해도 되는 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being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독해니까. 자, 우리 감정을 일부분으로 하라는 얘기야. 우리 감정을 부분으로 해라. 한다면, 이게 조건이죠. 그러면 우리 감정이 더 매니저블하게 느낄 수 있다. 부분으로 한다면 매니저블하게 느낄 수 있다. 게임 끝났네요. 다 읽었어요. 감정 매니저블이야. 조건은 뭐야? 파트, 부분으로 해라. 자, 매니저블이 무슨 뜻입니까? 관리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즉, 다룰 수 있다는 얘기야. 다루기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쵸? 자, 감정은 관리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정 화살표하고 관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는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감정 관리만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거야. 주제를 잡았잖아요. 그쵸? 매니저블이잖아. 매니저블 형용사. 감정에 대한 가치 판단을 매니저블이라고 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느낄 때는 왜 매니저블 할 수 있다면 부분으로 생각하면 매니저블 할 수 있다. 할 말 다 했잖아요. 그쵸?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말 똑같은 말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이러한 생각이 포착되어진다. 잡혀질 수 있다. 어디 안에서? 다음과 같은 메타포, 비유로. 이렇게 해서 비유를 통한 요지 제시입니다. 요지 제시. 자, 비유를 통한 요지 제시. 됐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like죠. 뭐처럼이죠. 또는 just as 뭐뭐처럼 얘죠. 그쵸? 또 어렵게 나오면 no more than 구문도 있어요. no more than.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가 비유고 D가 요지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건대에서 이런 거 많이 나왔어요. no more than, no less than 뭐 이런 구문도 나왔는데 최근에 안 나오니까 안 할게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비유를 통한 요지 제시가 나왔을 때 비유는 절대로 핵심어와 and로 묶이면 안 됩니다. 비유 들어간 건 제목이든 주제든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자, 당신은 블루스카이다. 게임. 자, 블루스카이는 비유한 거죠. 그쵸? 은유죠. 뭐 이런 거 A는 B다. 서로 같지 않는 것을 같다라고 하면 이거를 뭐라 그래? 메타포라고 하고 A is like B 이렇게 쓰면 얘는 어?
주원이 얼굴은 쟁반과 같다. 그렇지? 뭐, like 이렇게 쓰면 이건 직유라고 하죠. 시밀리라고 하는데 알 필요 없어요. 이 B는 전부 다 그냥 비유야. 알았죠? 뭐, 우리가 뭐, 시인 될 것도 아니고. 자, 문제부터 갑시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기 때문에, 자, 비유와 핵심어가, 제목은 핵심어잖아. 핵심어 어쨌다잖아. 엔드로 절대로 연결될 수 없어요. 그냥 날려야 돼. 1번은. 비유 들어간 건 다 날려야 돼요. 메타폰, 날려야 돼요. 정답 3번이래. 그럼 매니지 다 읽었잖아요. 아, 첫 문장만 읽어도 정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지. 이해 가죠? 그냥 3번이야. 핵심어가 정답이 됐을까? 어? 핵심어가 정답이 됐을까? 아니, 핵심어는 있어야 되는데, 핵심어 어쨌다잖아요. 필링이 핵심어고, 매니지가 잡혔잖아, 첫 문장에서. 그런데, 비유는 무조건 주제나 제목이 될 수 없다고. 그냥 날리고 보는 거야. 맞는 말이어도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제 제목은 될 수 없다 이거지. 자, 이제부터는 뭐 나오는 거겠어? 아니, 감정 매니저블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블루스카이다, 푸른 하늘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감정은 날씨입니다. 뭐 어쩌라고 매니저블 얘기 나오겠죠, 그죠? 만약 당신이 블루스카이고 당신의 감정이 날씨라면 뭔 얘기야? 날씨 이런 거나 합시다. 너무 쉬워서. 날씨 이꼬르 성품이라고 쓰세요. 사람의 성품은 날씨와 동등 취급합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게 끌리먼트야. 이 단어 별표하고 오늘의 단어 끌리먼트. 온화한이죠. 날씨가 온화할 수도 있고 사람이 성품이 온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어는 인클리먼트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인클리먼트. 험악하냐, 험악한. 별표하고 꼭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당신의 감정이 날씨라면, 그럼 날씨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야 돼? 블루 스카이가 나라면 날씨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고 읽을 수 있으면 독해는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를 그냥 날씨로 읽지 않고 요 날씨를 부분으로 봐야 매니저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just as 자, 마치 뭐뭐처럼이죠. 맞죠? 아,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얘는 그저 가로 열고 닫고 뭐뭐 드시네. 가장 최악의 심한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가 데미지 시킬 수 없죠. 플루스카이를 데미지 시킬 수 없듯이 없는 것처럼 뭐 이렇게 읽어도 되네. 근데 엔드가 있어서 그리고 그것은 결국 끝난다. 아,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재밌게 갑시다. 쉬우니까 패스 지나간다. 결국 끝난다. 같은 말이 뭐예요? 아, 매니저블. 매니저블. 내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억지로라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이래야지 내 머릿속에서 매니저블이 안 까먹지. 그거를 주제가 잡혔는데 그거를 머릿속에 두지 않고 읽는 것은 최악의 독해입니다. 자, 때때로 우리는 그저 기다려야만 합니다. wait, out the storm. 스톰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것이 의미하느냐, 데디아를 의미하느냐, 그죠? 그것이 이 가주 진주어죠. 재밌냐, 사는 것이 토네이도 또는 레인스터, 폭우를 통해서 사는 거니까 겪는 거겠죠. 겪는 것이 재미있냐? 뭐가 재밌어? 물론 아니다. 안 재밌다.
더 쉽냐? 사는 것이 당신의 삶은 써니한 날씨와 함께, 그 날씨가 써니할 때 이거와, 그쵸? 이렇게 써도 돼요. 된 대신에. 비교급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컴페어도 써도 됩니다. 레이니하고 스토미 할 때보다 읽기 쉽네. 날씨가 맑고 뭐 80도 화씨가 살기에 더 좋나? 물론이다. 그래서 물론 물론 당연하죠. 당연하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허락한다면 날씨가 결정하도 이때 날씨가 뭐야? 감정이죠. 것을 내가 get done 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한다면 이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한다는 게 all이죠. 그죠?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all로 봤다면 전부로 봤다면 나는요 forever 영원히 at the mercy of something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뭔가에 at the mercy of 별표하세요. 어디에 좌지우지된다.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같은 말이 뭐야? depend on이죠. 그쵸? A depend on 상대적이잖아. A는 B에 영향을 받고 좌지우지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가 포인트죠. 그러니까 어디에 좌지우지돼? 이 머시가 잡이잖아요. 또 한번 얘기할게요. 주원이가 숙제를 안 해왔어. 그러면 우린 숙제 안 해오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거든요. 총 쏴서 죽여버려요. 그런데 내가 자비를 베풀어줬어요. 너희 목숨을 살려줬다 이거야. 그럼 이제부터 네 목숨은 누구 거야? 내 거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at the mercy of. 이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all로 보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컨트롤 못한다. 자, 우리의 일은 역할은 make space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돼? 우리의 감정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 뭐 이렇게 썼냐? 우리 공간을 블루 스카이가 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읽을게요. 이거 콤마지. 그냥 위에서라고 이거 삽입이구나. 가로 열고 닫고요. 그러니까 블루 스카이는 전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나라는 어떤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감정에 대해서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부분으로 여겨야 된다는 얘기야. 내 머릿속에는 파트뿐이 없어요. 파트 매니저블 이것만 가지고 그냥 다 읽어버리는 거야. 우리 감정은 이건 뭐냐? 그래서 우리는 인게이징 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건강하지 못한 습관에 참여하고 몰입할 필요가 없다.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감정, 이거 뭐예요? 여기서 unhealthy habit에 밑줄 꺼놓고 나서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시험 문제 나오면 뭐라 그럴 거야? 올이야. 영어는 A 아니면 B예요. 제3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야. 제3의 개념이 존재하자마자 막장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A 아니면 B야. 얘가 뭐예요? 감정을 O로 보는 거겠죠. 그쵸? 모든 글은 A 아니면 B로만 움직이는 거야. 단 동어 반복 회피 원칙 때문에 다 다른 말로 쓰고 있을 뿐이야. 다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지 말아야 돼? 감정을 모두로 보지 말아야겠죠. 카피 위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정 여기서 극복하다고 똑같은 말이 뭐야? 매니지죠. 이거 스펠링이 왜 이래? 매니지 관리하는 거겠죠. 감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쵸?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돼. 그 뭔가는 뭐야? 우리에게 중요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뭔가를 해야 된다. 밑줄 거 넣고 나서 여기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한 의도는 뭐냐? 의도는 뭐예요? 감정을 전부가 아닌 부분으로 봐라.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다. 아, 그게 또 정답이겠죠. 그치? 자, 뭐, 문법 문제는 얘가 틀렸잖아. let이 사역동사잖아요. 동사 원형 써야죠. 우리 사역동사 let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make, have, let. 사역동사는 시키다 동사잖아. 그치? 얘네들 시키다 아니죠? 얘는 강제로 뭔가 하는 거지만 have는 부탁이고 let은 허락이잖아요. 부탁하고 허락하는 게 왜 사역입니까? 근데 얘네들은 목적어 다음에 왜 동사 원형을 쓴다 그랬죠? 왜? 즉시성 때문에 그런 거야. 동시성 때문에. 말하자마자 바로 떨어지는 거죠. 선생님, 저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가. 그럼 수업 다 듣고 갑니까? 바로 가잖아요. 이런 즉시성, 동시성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얘가 능동이면 동사 원형을 쓰잖아요. 자, 근데 make, have는 목적어가 나오고 수동 관계면 pp를 씁니다. 근데 let이 좀 달라요. let이 명사고 수동 관계면 pp를 쓰는 게 아니라 bpp를 써야 된다. b를 써야 된다는 게 얘가 중요해요. 발표하고요. 그래서 뭐 31번은 3번이고 자 32번 갑시다. 32번 그냥 3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쵸? 자, 다음 잠깐만. 5분 쉬었다 합시다. 내 정보가 중요해 보이. 봐봐, 32번에 블루스카이 비우니까 정답 될 수 없고 날씨도 비우잖아요. 정답 될 수 없다고. 이해가죠? 아저씨. 그래서 정답 3번이야. 다음 독해는 좀 쉬었다 합시다. 자, 33, 34 독해. 땡큐! 동그라미 치세요. 정의유형. 이 정의유형 나오면 너무 쉬운 거예요. 주어는 is 명사다. 근데 이 명사는 추상적으로 쓴다 그랬죠? 광범위하게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 명사에 딸려 있는 형용사가 이 주어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무조건 핵심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주어인 핵심어에 왜 이런 가치 판단을 하게 됐는지 물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 글은 뭐야? 왜 어텐션이 실렉티브한지를 프로세스하는 글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 실렉티브 같은 경우가 빈칸 단어 선택으로도 잘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무조건 뒤에서 설명하겠죠. 왜 이런 가치 판단을 하게 되는지 무조건 프로세스 해야 되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제목 문제 나오면, 주제 문제 나오면 금방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주제 문제 안 나오겠죠. 그죠? 뭐 첫 문장에서 다 때려버리는 거니까. 자, 셀렉티브입니다. 선택적이다. 우리가 선택과 집중 많이 들어봤죠? 집중하는 것, attention,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선택적이다. 왜? 이러면 돼요. 왜 선택적인지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집중할 수 없다. 모든 것에. 무슨 얘기야? 자, 그러면 모든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잖아. 논리 패턴에 의해서. 다 읽었네요.
우리는 모든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 우리 지금 지필 시험 보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잖아요. 필답 시험. 그쵸? 그러니까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집중 안 해요. 그치? 어. 수행 집중 안 해. 나는 이거 영어하고 수학으로 그냥 승부 거는 거야. 이게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모든 것에 다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난리지 지식은 우리가 가져오는 지식. 자, 여기 명사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특정한 상황에. 여기서 특정한 상황이랑 그러면 같은 말이 뭐야? 요 색깔을 달리할까? 특정한 상황이랑 같은 말 빨리 찾으세요. 아, 이거 집중이죠. 집중. 그치? 특정한 상황에 우리가 가져오는 지식이 뭐야? 그러면 여기서 지식은 뭐예요? 아, 실렉티브겠죠. 포커스 온 하는 거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허락하도록 합니다. 자, 투부정사 놓치면 안 돼요. 디렉트, 지시하는 거죠. 우리 주의를 지시합니다. 어디 쪽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에. 그리고 무시하는 겁니다. 뭐를요? 나머지는, 선택과 집중에 대한 정의를 쓰고 있습니다. 뭐예요? 여기 선택이니까, 이게 헷갈려. 선택. 빨간 색깔. 무슨 색깔 할까? 초록 색깔 합시다. 자, 선택이라는 건 디렉터하고 이그너 하는 거야. 요까지 됐죠? 자, 정도까지. 이때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온 거예요. to the extent. 앞부분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알았죠?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스키마, 도식이죠. 그리고 기대가 가이드, 이끄는 거예요. 우리의 주의를 이끄는데 그 정도는 강력하게 입증되었다. 데몬스트레이트는 증거를 들여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입증하고 보여줬습니다. 뭐라고? 실험에 의해서. 어떤 실험일까요? 그 실험에서, 자, 이 실험은 무슨 실험일까? 실렉티브의 예시겠죠. 그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봤어요. 비디오 테이프를 봤습니다. 두 팀의 비디오 게임을 봤고요. 그 팀은 세 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두 팀을 본 거예요. 비디오 게임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뭐해? 자, 이거 독립분사구문이죠. 여기서 얘는 이거야. 그리고 각각은 패스하고 있어야 이렇게 할까? 근데 지워지고 앞주어하고 틀리니까 써주고 동사에 ing 붙인 거죠. 접속사가 없어졌으니까 동사도 없어져야겠죠. 이걸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해요. 주어가 각각은 패스하고 있습니다. 백앤포스 앞뒤로 농구공을 패스하는 거야. 자, 구성원들은 한 팀의 구성원은요. 하얀색 셔츠를 입고 있고 다른 팀의 구성원은요. 블랙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황을 전개하고 있고요. 좀 올리고 갈게. 자, 각각의 참가자들은 이치, 단수명사, 단수 취급 요청받았어요. 세라고 숫자를, 패스의 숫자를 이루어진 구성원들에 의해서 그 팀 중 한 팀에게 내가 이 보여주고 자, 두 팀이 세 명이서 공 주고받는데 아무 팀이든 상관없어. 한 팀 골라서 몇 번 패스를 주고받는지 세라고 한 거야. 됐죠? 지금 자, 다음은 뭐 나와야 돼? 우리 머릿속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집중은 선택적인 거야. 그러니까 뭔가는 무시할 수 있고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걸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 45초 후 into the action.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를 하라고 시킨 다음에 45초 후에
그러니까 행동이 시작된 지 45초 후에 사람이 입고 있어요. 고릴라 복장을 입고 있는 사람이 stroll into 어디로 걸어 들어옵니다. 가운데로. 그 액션, 두 팀이 공 주고받는데 가운데로 들어온 거야. 자, 비록 모일지라도 예외 구간이죠. 주저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야. 큰 블랙 고릴라가 놓치기 힘든 듯 보이지만, 그치? 나 세고 있는데 갑자기 이 고릴라 복장한 게 이렇게 들어오면 내 눈에 보이겠죠. 당연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단지 참가자의 반만이 그거, 고릴라를 알아차렸다 이거야. 왜 그랬을까? 아, 나는 공색이 바쁘거든. 뭐 고릴라가 춤을 추던 관심 없어요. 자, 참여자의 스키마는 무엇에 관한? 것에 관한, 가능한 것,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 게임에서, 캐치 게임에서 공 주고받는 거잖아. 공 던지기 게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참여자의 스키마. 이 가능성은 뭐죠? 고릴라가 나온 거죠. 디렉트합니다. 그들의 주의를 지시합니다. 너무나 게임, 미안해. 잘못 읽었어요. 그거, 캐치하는 게임이니까 공 주고받는 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참여자의 스키마가 그들의 주의를 너무 강렬하게 끌어서, 그래서 특정 부분은 비디오 테이프의 특정 부분의 비디오 테이프의 어떤 부분에 너무 강렬하게 주의를 끌어서 소댓 구문이고요. 지우고 갈게. 소댓. 자, 여기에다가 밑줄을 끌게요. 얘가 뭐야? 강렬하게. 얘가 뭐 공 던지는데 어텐션 한 거죠. 집중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들은 보는 것을 오히려 극적인 자극, 얘가 뭐예요? 고릴라죠. 그들이 보기로 기대하지 않은, 고릴라 보도록 기대되지가 않았잖아. 그런 고릴라를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보겠죠. 왜? 나는 공 던지는 거에 열중하고 있으니까. 보지 못한 거죠.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우리가 볼 거는 공 던지는 거 보고 숫자 세는 거지 고릴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꼭 이럴 때 고릴라 보다가 숫자 못 세는 새끼들이 있어. 그치? 어, 어. 자, 문제는 쉬운데요. 그냥 이거 봐봐. 이거 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체인징 시그널 여기 하나 있고요. 그쵸? 다음에 극적인 자극이 있죠? 극적인 자극. 극적인 자극이 뭐예요? 뭐야? 고릴라 나타난 거죠? 그쵸? 고릴라 나타난 거고. 자, 패러프레이징이 나왔잖아요. 그럼 체인징 시그널 두 개가 나와야 패러프레이징 나오니까 여긴 IC 들어가야 되죠? 기본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가져야겠습니다.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풀어도 돼. 너무 강렬하게 우리 주의가 끌려져 있다면 다른 것은 보지 못하겠죠. 그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4번은 4번 들어가면 되겠죠. 인텐트가 의도죠. 그쵸? 명사로 쓰이면 의도고, 여기 인텐트, 명사로 쓰이면 의도. 형용사로 쓰이면 열중하는 거죠. 열중하는, 몰두하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 주변의 소리가 안 들리죠.
주변의 소리가 들리면 공부 집중 안 하는 거예요. 선택적 집중을 하고 있지 않는 거고요. 내용일치 문제는 너무 쉽죠. 실험 참가자들은 두 팀이 각자 농구, 주바, 패스하는 비디오 테이프를 맞아요. 보았어요. 두 팀 중 한 팀의 구성원이 한 팀의 횟수를 받았어요. 한 팀의 구성원이 맞아요. 정답 4번. 있는 사람을 알아차렸다가 아니라 단지 반만 알아차렸다는 거죠. 이 반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네요. 그죠? 실렉티브 하지 못한 거죠. 그죠? 자, 지금 34 잘 모르면 그냥 이렇게 봐봐. 얘네들은 전부 다 봤다잖아. 얘는 못 봤다잖아. 답이 3개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4번 써도 돼요. 풀이 방법은 많습니다. 자, 35번. 봐봐. 우리가 문제 풀 때 지금 빈칸이 맨 마지막에 있어서 하는데 이제 시간이 없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땡큐예요. 내용 일치 문제. 주제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불일치 문제도 마찬가지야. 그 주제를 다르게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다? 주제를 찾는 행위가 중요하고요. 내용 일치 문제, 불일치 문제 풀이 방법이 뭐예요? 내용 일치, 불일치가 나오면 무조건 3분의 2잖아요. 나머지 부분의 내용은 몰라야 돼요. 절대 읽으면 안 돼요. 3분의 2만 가지고 승부 거는 거야. 그래서 3분의 2까지 읽었는데 1번, 2번, 3번이 다 맞다? 그럼 그냥 4번 써야 돼요. 읽고 쓰는 거 아니야. 4번 읽는 순간 틀립니다. 알았죠? 우리 특강 시간에 이거 내용일치 다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푸는지. 그래서 내용일치 문제는요, 무조건 나는, 이거 이 문제인가? 이 문제 아니지? 지금 빈칸이 여기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나는 요까지만 읽고 나머지 부분은 안 읽는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해야 된다 이거야. 알았죠? 뭐 쓸데없이 이걸 왜 읽어? 나머지 다 맞으면 4번이 정답이겠지. 읽고 푸는 거 아니에요. 내용일치 문제는. 출제 의도가 있어요. 3분의 2까지 조사 하나 빠뜨리지 말고 정확하게 읽으라는 얘기야. 자, 가봅시다. 위치되어져 있고요. 위치되어져 있고요. 뭐가 북쪽에 탄자니아 북부에 위치되어져 있는 얘는 세렝게티 지역은 뭘 포함하고 있냐? 세렝게티 국립공원을 포함하고 있고 몇몇 보정과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뭐가 생각나야 돼? 뭐 어쩌라고 해야 돼. 자, 이걸 가지고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궁금해야 되고요. 그거의 생태계는 뭐 중에 하나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근데 그곳에서 기후, 식물, 동물들이 거의 뭐뭐 하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지난 100만 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다. 요까지. 자, 이런 것들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야. 자, 봐봐. 여기 정의유형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 뒤에 뭐가 제일 중요한가 봐. 뭐 가장 오래됐고 그리고 바뀌지 않았다야. 얘가 포인트인 줄 알아야 돼요. 정의 유형 나오면 그 뒤에 뭐가 포인트인지 와 해야죠. 와. 그러면 왜 바뀌지 않았을까? 왜 옛날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을까를 얘기하는 글이겠죠. 아무튼 지금 빨간색 칠한 게 제일 중요한 말이구나라는 걸 기억하고 읽어야 되는 거야. 자, 세렝게티는 아마도 뭐 때문에 유명하대? 가장 유명하대. 최상급을 썼다는 건 저자가 대단히 강조하는 거예요. 마이그레이션 때문에.
이동, 동물이 이주 때문에 뭐뭐마다 10월, 11월마다 아주 많은 100만 마리 이상의 뭔지 몰라요. 동물이겠죠. 얘도 뭐 얼룩말 동물이겠죠. 얘네들이 뭐 해야 돼? 마이그레이션 해야죠. 마이그레이션. 뭐로부터 어디까지? 어디로죠? from A to B가 장소면 A에서 B로야. 까지가 아니야. 자, 북쪽 언덕에서 평원, 남쪽 평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짧은 우기 동안에 그 이후에 긴 우기 4월, 5월, 6월 긴 우기가 지난 이후에 그들은 헤드 질주하는 거죠. 이동한다는 얘기겠죠. 무브랑 똑같은 얘기고요. 다시 서쪽으로 가고 다시 북쪽으로 되돌아갑니다. 재미없네. 이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 얘기 안 하네요. 그치? 왜 변하지 않았는지 얘기할 줄 알았더니 또 이동 얘기하네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읽기 싫어지죠. 그죠? 자, 뭐 하는 동안, 이때 동안에 동그라미 치세요. 듀어링 또는 인, 요런 것들이 나오면 특정한 사건 하나를 설명하겠다는 거죠. 특정한 사건 하나를 설명하겠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어서 듀어링이나 인을 썼을까? 그치,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세렝게 to once 추상명사 뭐뭐 하게도죠. 감정 표현이잖아. 감정 표현은 감정은 결과죠. 왜 그런 감정이 일어나게 됐는지 원인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뭔지를 찾아가야 돼요. 유감스럽게도 심각한 경제공황. 자, 그럼 얘는 자꾸 가야 돼. 유감을 하게 된 원인이 경제공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서도 기억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다고. 그 포인트들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독해 문제는요, 간단해요. 내가 지문을 읽고 100%다 기억하면 무조건 100점이야. 그러니까 누가 더 얼마나 많이 내가 빠른 속도로 읽은 걸 기억하냐의 싸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나라에서 히트 밑줄 긋고요. 힛, 스트라이크. 보통 자연재해가 뭔가를 강타하다라고 할 때, 일어나다, 발생하다라고 할 때 hit이나 스트라이크를 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대공황이 강타했다. 뭐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큰 타격을 주다라는 뜻이죠. 세렝게티 국립공원에. 자, 뭐 때문에? 깊은 예산 삭감이라는 얘기는 뭐야? 예산 삭감을 엄청나게 했다는 얘기죠. 그 대규모 예산 삭감 때문에 야생동물들은 받지 못했어요. 충분한 보호를. 무엇에 대해서? 불법적인 사냥에 대해서. 여기까지 읽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 문제점. 그쵸? 그럼 무조건 해결책 나와야 됩니다. 그쵸? 이 해결책의 포인트는 뭐야? 자, 그리고 엘리펀트가 감소했으면 뭐야 이게 이게 너무 쉬운데 불법 사냥 엘리펀트가 감소 인과죠. 그럼 여기는 인과 연결사 쓰면 되겠네.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봐봐. 뭐 인과 연결사하고 뭐고 간에 얘하고 패러프레이징이잖아. 패러프레이징이니까 여기는 무조건 키핑 들어가야죠. 그죠? 키핑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 하냐? 엘리펀트 감소했습니다. 다 투. 자, 투 다음에 숫자가 나올 수 있고요. 바이 다음에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독해에서 계산 문제는 이것만 나옵니다. 투 다음에 숫자가 나오면 얘는 결과치야. 바이 다음에 숫자가 나오면 얘는 차이야. 간격이에요. 내가 작년에 50kg이었었는데 올해
10kg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쓰죠? by 10kg to 60kg 이렇게 쓴단 말이야. 차이나 간격, 결과치. 자, 그러면 to는 결과치야. 지금 수백 마리뿐이 남아있지 않은 거야. 그럼 내용일치 문제에서 이런 불법 사냥 때문에 코끼리가 수백 마리 줄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수백 마리뿐이 안 남았다. 이래야 남는 거야. 맞는 거야. 이런 것들 내용일치 문제로 나오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뭐냐? 콧불소, 개체수는 떨어졌다. 그죠? 뭐야? 두 마리? 두 마리로 떨어졌대. 두 마리만 남았다는 얘기네. 자, 뭐함에 따라 이제 as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해결책 나오겠죠. 경제가 개선함에 따라 이때에 그리고 극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도네이션 기부가 그루 늘어남에 따라 레인저 하면은 그 관리인이라고 보면 돼요. 관리원. 공원 관리원들은 더 잘 보호할 수 있었다. 동물들을 뭐로부터? 불법 사냥으로부터 1989년 전 세계 상아 금지. 밴, 온 동그라미 치고 온 쓴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또한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헬프, 포지티브 해시태그로 걸려야 돼.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불법 사냥을 감소하는데. 자, 일단은 키핑의 단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1번하고 4번은 제하고 넌떨레스, 네버떨레스 스틸이죠. 스틸이 문두에 쓰이면 그러나라는 뜻이거든. 근데 얘네들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예기치 못한 일의 발생이라고 쓰세요. 이럴 때 쓰는 거고. 자, 모오버는 열거첨가죠. 어떤 주제가 있으면 이 주제에 대해서 1번을 얘기하고 1번과는 다른 2번을 얘기해야겠죠. 하지만 1번과 2번 둘 다 주제 지향점은 같아야겠죠. 열거첨가잖아. 모오버, 퍼더머, 왓츠머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열거첨가의 내용은 아니니까. 자, 다음에 36번. 오랫동안 기후와 동식물의 변화가 없었다. 그쵸? 왜 기억해? 이게 중요한 말인지 내가 포인트를 자꾸 읽었으니까 머릿속에 기억을 하겠죠. 10월과 11월에 서쪽과 북쪽으로 이동했다. 아, 씨발, 모르겠어요. 나는 알아. 근데 모를 수 있죠. 그럼 물음표 하세요. 다시 본문, 자, 최악이 뭐냐 하면 다시 본문 찾아가는 게 최악이에요. 본문은 딱 한 번만 읽어야 됩니다. 또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거 40문제 50분 동안 풀어야 돼. 자, 물음표 하세요. 경제 불황으로 코끼리 수 맞죠? 불법적, 코끼리 맞죠? 그냥 2번.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문제는 시험장에서는. 이게 10월, 11월인가? 뭐 10월하고 11월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갔고요. 그쵸? 4월하고 6월에 서쪽으로 갔잖아. 4월하고 6월에. 이걸 본문 보고 찾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시간 나면, 혹시나 하고 시간이 남으면 와서 확인하는 거야. 이해 가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2번이 뭔지 몰라서 본문을 또 읽었다면 아직 독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야. 응? 자, 다음. 아이고, 힘들다. 이거는 뭐냐? 빈칸. 아, 빈칸이 맨 마지막에 있네요. 그죠? 우리 빈칸 추론 풀듯이 풀어볼까? 자, 보세요. 빈칸 추론은 빈칸부터 읽습니다. 여기부터 읽어야 돼. 이렇게 해서.
빈칸 추론 스페셜 강의 특강 때 했죠. 그죠? 자,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과 이것의 관계, relation A with B죠. 자연과의 관계는, 그러니까 킨십은 유대라고 하면 돼요. 친족이니까 유대. 사랑과 유대가 그리고 relation A with B야. 자연과 관계를 맺나 봐요. 근데 이게 길러질 수 있대요. 길러질 수 있다. 무엇에 의해서, 어떤 방식에 의해서 길러질 수 있을까? 사랑이라는 것과 자연과의 관계가 어떻게 육성되고 길러질 수 있을까? 나쁜 말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기를 읽죠? 그치? 빈칸 풀이 방법이야. 자, 부모들이 보여준다. 그들이 사랑을 아이에게 보여준다면.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과 유대 관계를 가질 수 있을 수 있겠죠.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사랑을 하는데, 그치? 그들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아이 사랑에게 보여주면, 내가 내 아들한테 존나 사랑을 많이 베풀면, 내 아들은 자연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보기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해야 돼요. 왜? 빈칸 추론은 배점이 높아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고려하고 인지해야 됩니다. 다른 종들을, 우리가 다른 종들을 인식하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저게 사랑과 자연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맞는 말 같죠, 그죠? 사람들이 관리한다면 자연재앙에 그럭저럭 직면한다면, 매니지 투는요, 그럭저럭 뭐뭐 하는 건데 지워버리세요. 그 지워버리고 사람이 직면한다면 바로 읽어버리면 돼요. 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연재앙에, 야, 그쵸, 그쵸. 뭐 자연재앙을 한번 맞아보면, 그러면 우리 자식이나, 뭐 자식이 낳았으니까 자식이 자연을 사랑하겠지. 관계를 잘 맞겠죠. 뭐 이것도 맞는 거죠. 그죠?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기르면 야생동물을, 그렇죠. 사자 같은 거 데리고 와서 기르면 자식이, 자연과 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야. 그치? 상상의 날개를 펼쳐라. 그러면 정답률이 올라간다. 야, 동그라미 치세요. 끝났네. 중요하다면서 주제문이야. 저자가 집으로 중요하대요. 무조건 주제문입니다. 자,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행동을 집이나 바깥쪽에서, 집 밖이나 집 안에서 우리의 행동을 관찰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and가 있으니까 그대로 키핑이잖아요. 관찰하다, 패러프레이즈. 그 관찰하는 게 의식하는 거잖아, 아는 거잖아요. 방식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방식으로 우리는 반응하는데, 이것에 반응하는데. 말벌이나 여기 say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면이야. 예를 들면 말벌이나 거미에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게 중요하다니까 주제인데 뭔 말이야? 모르겠어요. 그쵸? 뭔 말인지 몰라요. 문장 전체가 뭔 말인지 모르거나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걸 찾아가는 글이야. 찾는 순간 게임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단어 모른다고 쩔쩔매면 안 돼요. 오히려 단어 모르는 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본 단어는 알아야죠. 이 단어가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모르면 문제지만 중요하구나라는 걸 아는데 그 뜻을 모르면 땡큐예요. 그 뜻을 찾아가는 글이거든. 얘도 딱 읽었는데 얘 뭔 말이야? 모르면 찾아가는 거래. 뭘 제일 중요한 거는 리액트겠죠. 반응하는 방식을 알아야 된다니까. 아무튼 뭔 말인지 찾아가 봅시다. 이제 찾아가는 글이야. 자, 명백하게 말벌은 언어인 짜증나게 하겠죠. 말벌이 윙윙거리면 어때요? 짜증나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도 원하지 않습니다. 말벌이 쏘는 것을, 그들의 아이들을. 그럼 이때 그들은 부모네요. 그쵸? 부모네요. 그러나 그들은 부모는 이때 부모는 말벌이네요. 말벌은 친구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친구가 아니다. 야, 이게 뭔 말이야? 자, 봐봐. 잘 모르겠죠? 벗의 빨간 색깔, 낮의 빨간 색깔. 그럼 C2죠? 그럼 앞에 말하고 패러프레이징 나와야 돼요. 근데 앞에 노가 있죠? C3니까 반대말이 나와야 돼. 그럼 맞잖아. 반대말 나와야죠. C가 3개 있으니까. 자, 벗과 낫이 있으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은 체인징 시그널 2개니까 패러프레이징 나와야 된다고. 근데 앞에도 또 체인징 시그널 노가 있잖아. 그럼 반대말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원한다. 쏘기를 원한다. 그들의 아이들을 쏘기를 원한대요. 사람은 어떤 누구도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사람도 말벌이 그들의 아이를 쏘기를 원하면 친구야, 친구가 아니야. 여기 패러프레이징으로 떨어져야 되네. 그쵸?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만약 아이들의 첫 번째 경험은 얘는 말벌을 대체한 거죠? 그쵸? 경험은 부모가 원하는 거예요. 어? 때려서 죽이는 거, 가능한 빨리. 그러면 뒤에서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 가능한 빨리 때려서 죽이는 건 친구예요?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겠네. 여기 낫이 있고, 여기 뭐 문제 푸는 건 뒤에서 그대로 풀면 돼요. 너희들 친구 데리고 가면 엄마가 때려 죽입니까? 그치? 이렇게. 이건 친구가 아니고, 여기에다가 낫에, 벗에, 그쵸? 체인징 시그널 2개니까 그냥 패러프레이징으로 가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쏜다면, 아이들을 쏘면은 걔는 친구예요?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가면 되겠죠. 그러면 에너미네요. 적이죠. B번이 틀렸네요. 그러니까 너희들 부모님이 어릴 때 엄마하고 놀러 갔는데 뭐 말벌이나 겁이나 나방 오면 어때요? 엄마가 때려 죽이죠. 그것도 가능한 빨리. 자, 그러면 그것은 정확히 가는 게 아니래요. 자, 얘네들을 아이들에게 뭐로써 파는 게 아니야? 존재로서 존경하는, 보호하는. 이런 것들은 알면 좋은데 몰라도 돼요. 이렇게 해서 A를, A를 B로서, C로서 A에게 인식시키다거든. C로서 B에게 인식시키다. 셀이 저기 어떤 좋은 인상을 주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뭐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음? 자, 별표하세요. 투부정사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독해에서.
목적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절대 놓치면 안 되고, 투부정사 다음에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는 뭐야? 목적어가 앞으로 간 거죠. 그럼 목적어는 뭐야? 스파이더나 저기 나방이겠죠? 자, 부모가 나타나자마자 때려 죽이면은 정확하게 인식시키지 못한다. 아이들에게 존경할 대상이고 보호할 대상이라는 것을 너가 때려 죽은 그 곤충들이 그것을 아이들이 인식을 못한대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뭐가 떠올라야 돼? 사례지만, 막 if가 있으니까 사례죠? 뭐가 떠올라야 돼? 어떻게 해야죠? 아이들에게 인식 못한다면서. 인식을 주지 못한다면서. 그 곤충이 존경의 대상이고 보호의 대상이라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주지 못한다면서.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하고 울어야지 문제점 발생이죠. 그죠? 그러면은 해결책이 뭐야? 포인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야. 계속 어떻게, 왜, 그게 뭔데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자, 우리는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이때 우리는 부모겠네요. 그쵸?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쳐.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의사소통한다면 생각 없는 두려움. 생각 없는 두려움을 자 의사소통하다가 아닙니다. 커뮤니케이트 자동사로 쓰이면 의사소통하다야. 근데 뒤에 명사가 있으면 전달하답니다. 그래서 커뮤니커블이 전염성의 이런 뜻이잖아. 전염성이. 커뮤니케이티브는 말 잘하는 거고. 마인들리스. 자, 마인들리스가 맞는지는 자, 형용사니까 이 두려움은 에 대한 가치 판단을 마인들리스라고 했어요. 이거 가능한 한 빨리 죽여버린다면서. 보이자마자 때려 죽이는 거니까 마인들리스 괜찮고요. 자, 그리고 혐오한다면 곤충을 들어서 혐오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뭐야 주어 동사가 한다면 이 콤마죠, 그죠?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관심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지 말라는 얘기네요. 음. 자, 그러면은 리미트에 빨간 색깔 칠해 볼게요. 자, 다음에 두려움은 안 하겠죠? 그쵸? 생각 없는 두려움. 을 전달한다면 그리고 혐오, 감정 표현 중에 혐오는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뭐를 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관심을 제한하는 거야. 어떤 관심일까? 곤충에 대한 관심이겠죠. 자,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느냐? 다른 생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중요하다. 별표요? 주제네. 해결책이네. 제일 중요한 말이죠. 그러면 여기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어떻게 우리가 다른 생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냥 쳐 죽이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는 리미트, 제한한다. 얘가 이제 문제점이고 그 어떻게 얘기하느냐 얘가 해결책이 되는 거네요. 계속 문제점을 얘기하지 마. 자, 관계는 사랑과 유대의 관계.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와 유대 관계를 갖는 거야? 자연과. 이때 자연은 뭐겠어요? 곤충이겠죠. 길러집니다. 무엇에 의해서 길러질까?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런 곤충 같은 생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왜? 영향을 받으니까. 어디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 어? 자식은 부모에게 영향을 받으니까. 못 찾겠다. 어디 있는데? 몇 번째 줄에 있니? 여기 있죠. 부모는 자식에게 영향을 끼치잖아. 그죠? 자식은 부모가 한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그죠? 뭐 이런 얘기 아니? 강남하고 강북이 있는데, 강북에서 애가 유치원 다녀. 근데 유치원 갔다 오더니 얘가 부모한테, 아, 씨발, 이러는 거야. 그 부모가, 이 새끼 뭐야? 유치원에서 대체 뭘 배운 거야? 안 되겠다. 학군이 좋은 강남으로 이사를 가자. 그래서 영끌에서 아파트를 하나 삽니다. 그 강남 학원에 보내요. 강남 학원. 한 10년 보내요. 그리고 나서 애가 성적이 오르고 막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뭐 바카스 한 병 들고 학원을 찾아갑니다. 학원 선생님한테.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하고 줘. 너무 감사해요 하고 이걸 줍니다. 그랬더니 학원 강사가 아, 애가 열심히 공부하고 나한테 수업을 배워서 성적이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집값이 수십 배 뛴 거예요. 그거 감사하다고. 아무튼 이거 1화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거야. 영끌에서 강남으로 공부하겠다고 온 거를.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아, 학원 교육의 대중화를 이루어야겠다. 해서 인터넷 강의가 시작됐고 그게 메가스터디야. 이해가죠? 이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유치원생이 욕한 게 유치원에서 친구들끼리 욕을 배워서 한 거예요? 아니면 부모가 욕하는 거 듣고 배워서 하는 거야? 대부분 부모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너가 검이 왔는데 보자마자 때려 죽이면 그 아이는 앞으로도 그 곤충에 대한 사랑,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잘 말해라. 어떻게 말하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했지만, 그 거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아이들도 그 거미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뭐 이래. 아무튼 정답은 뭐 이거 정답 B번이죠. 그죠? 그쵸? 여기서 그들이 말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말벌은 친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때려잡아 죽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원하지 않겠죠. 친구가 아니니까. 쏘이는 걸 원하지 않겠죠. 이건 뭐 그렇게 어렵고. 빈칸에 들어갈 거는 뭐예요? 어떻게 다른 생물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가면 부모는 그들의 사랑을 아이에게 보여줘야 된다. 아니죠. 그 관련 없죠. 우리는 다른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인지하는 거에 대해서 보여줘야 돼. 이때 우리가 누구야, 그러면? 부모죠. 괜찮은 것 같고요. 자연재앙 아니죠. 이거 야생동물을 가축화시키는 거죠. 도메스티케이터, 사육하다, 길들이다. 뭐 이런 말 아니죠. 그럼 정답이 2번이네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빈칸 들어갈 말, 내용일치 문제. 자, 요런 빈칸이 가운데 있죠. 내용일치 문제죠. 그럼 나는 무조건 그냥 요까지만 읽고 승부 건다. 한번 풀어볼게요. 시간 없어요. 그냥 요까지만 읽고 승부 거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우리. 자, 정의 유형이 나왔습니다. A는 B다. 그러면 R로? E로? 뭔지 모르지만 얘가 핵심어고요. 다 소프트웨어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형용사 찾아가야 돼. 그림을 그리는 무엇에 의해서 by itself. 얘가 제일 중요한 말이네요. 정의 유형 나왔으니까 그 뒤에서 제일 중요한 말로 스스로 혼자서 alone 지 혼자서 막 그림 그리는 거네.
자, 그것은 만들어내 왔습니다. 그림들을 1973년 이래 처음에는 이란 말은 처음에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at first 처음에는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once 한때 뭐뭐 했다. formerly 이전에는 전부 다 뭐예요? 지금은 아니다죠. 글씨가 잠깐만. 다시 하니까 자, 다시 쓰지 뭐. 다 지워졌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by itself가 제일 중요하고요. 처음에는 그러나 시점 대조 보이는 거. 시간이 변했다는 건 뭐예요?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자, 처음에는 다음에는 업스트랙트 했어요. 그럼 나중에는 업스트랙트 안 했겠죠. 너무 쉽네요. 자, 처음에 그것은 단지 추상적인 이미지만 흑백으로 그러나 지난 40년 시간의 변화죠. 그래서 시점 대조는 변화를 얘기하고요.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을까? 사물에 대한 무엇과 같은 락, 플랜트, 피플과 같은 사물에 대한 콘크리트겠죠. 구체적인. 그리고 그것은 지금 그릴 수 있습니다. 칼라로, 저 흑백이었다가 이제 색깔로도 할 수 있다. 이 아론이라는 건 그릴 수는 없어요. 새로운 이미지는 그릴 수 없어요. 어떻게. 바로 들어가야죠. 그럼 해결책 나와야겠죠. 새로운 이미지나 스타일은 혼자서는 그릴 수 없대요. 그러나 일단 뭐뭐 하면 전제가 달리는 조건이죠. once 그들이 코딩되면 소프트웨어에 코딩이 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거의 무한한 수의 독특한 유일무이한 그림들을 그릴 수 있다. 여기서 그러면 유니크하고 같은 말이 뭐가 되는 거야? 뉴가 되는 거죠. 그치?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코딩 된다면. 코딩 안 하면 못 그려. 근데 코딩 시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면 다 그려. 멋있네요. 나 뭐하니? 계속 읽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요까지만 읽고 푼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자, 원래는 나는 요까지만 읽고 푼다 그랬잖아. 그지?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자, 그러면 문제 갈게요. 39번에 39번에 콘크리트가 없네. 그러면 정답 4번이죠. 자, 여기에다가 콘크리트라고 쓰세요. 구체적인 해시태그 거세요. 사실에 의거함이라고 쓰세요. 그래서 해시태그 리얼이라고 쓰고요. 디테일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해시태그 걸고 분석적인이라고 쓰세요. 어넬라이즈야. 하나하나 띄는 게 분석이잖아. 그게 디테일이잖아요. 그쵸? 그게 구체적인 거야. 그래서 콘크리트하고 디테일하고 해시태그 걸려야 돼. 자, 그림을 그리는 소프트웨어다. 처음에는 흑백이다. 자, 요까지 읽었어요. 자, 봐봐. 요까지 읽었죠? 근데 내가 안 읽은 게 두 개 나왔죠? 그러면 코딩 없이 독창적인 스타일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가 나올 때까지만 읽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요까지 읽었는데 여기서 요까지 딱 읽었죠? 그쵸? 그러나 그쵸? 요까지 읽었죠? 그치? 그러면 답 3번 바로 쓰면 돼요. 이 내용은 읽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내용일치, 불일치를 푸는 방법입니다. 3분의 2만 읽고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3번 내용이 나올 때까지만 읽고 정답 3번, 요 4번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마무리할게요. 해서 또 설명해 줄 게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에러는 그릴 수 없다. 요까지. 그러나 요까지 읽었죠. 그것은 그릴 수 있습니다. 거의 무한한 요까지 읽었고 몇몇 아론의 그림들은요 널리 찬사를 받고 전시되어집니다. 미술관에 전 세계. 몇몇 사람들은 심지어 말합니다. 그들은 더 예술적이다고. 뭐보다? 인간에 의해서 그려진 것보다. 괜히 읽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